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밤토리입니다. 이름이 밤토리고요. 보호자께서 질문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청의 말이 있는데요. 아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서운했던 적이 있었니? 라는 질문하고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밤토리가 엄마 생각해서 어, 빨리 무지개 다리를 떠나게 된 건지, 아니면 좀 더 아파서 가게 된 건지, 환생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환생을 한다면 엄마한테 올 것인지, 언제쯤 환생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고요. 엄마한테 서운했던 게 있었는지, 또 엄마 보러 오는지, 엄마가 어떻게 지내길 바라는지,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는데 떠날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 버텨준 것인지, 유골함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렇게 요청의 말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꽤 많죠? 네, 이제 견주께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금이 발생을 해서 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같은 유료감이라도 할 때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막 반갑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가짓수가 많으면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가짓수가 많게 되면은 다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좀 더 물어보고 싶고,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사실 별로 반가워하진 않아요. 네. 뭐 몇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을 때 내가 좀 더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일단 역량이 안 되기도 하고. 멘탈을 교감하는 동안에 멘탈을 제가 붙잡고 있을 그런 집중력이 그렇게 아직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최대 뭐 10가지 정도까지, 10가지 정도까지 저는 가능하긴 하던데, 그 이상은, 네, 네,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 시간이 어느 정도 10가지 이상 질문이 지나면, 네, 제가 이제 좀 흐트러진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튕겨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질문의 가짓수를 안 받으려 하는 겁니다. 음, 어쨌든 이번 견주께서는요, 이것도 사실 모자라다 하셨어요. 더 많이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왜 아니겠어요. 다들 그렇죠. 근데 또 교감을 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견주께서 이번에 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겁니다. 네. 자, 밤토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교감도 마쳤고요. 밤토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네,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를 밟고 지나가는 저의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네, 잔디를 밟고 있는 그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물 웅덩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도 아니고요. 그냥 물 웅덩이였어요. 네, 그 물 웅덩이가 있는데 여러 동물들이요. 그 물 웅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하듯이, 예, 잠수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절로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라는 걸 그냥 제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물 웅덩이 속으로 다이빙 하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얼마 안 돼서요. 바로 수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제가 들어왔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네, 나오게 됩니다. 네. 몸이 물에 젖지 않습니다.
네, 몸이 무뎌졌지 않았어요. 앞선 동물 친구들도 네, 무뎌졌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긴 있긴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천천히 제가 이제 걸어 나와서 이제 살펴봤어요, 주변을. 근데 중앙에 제법 큰, 네, 벚꽃나무, 저게 맨 처음에 벚꽃나무인가? 너무 눈에 익은 나무랐어요. 자세히 봤는데요. 큰 벚꽃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나무 주변에도 조금 그거보다 작은 벚꽃나무들이 네, 쭉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눈처럼 네, 되게 우르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기 이쁠 만큼의 꽃잎들이 네, 살살살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큰 나무 아래에 한 네다섯 마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고 있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왜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무 아래에 그 보자기 같은 거 깔고 피크닉 세트라고 하나요? 그런 거 세팅돼 있고 준비하는 것처럼 돼 있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라서 아이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다른 영체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20여 미터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앞에요. 감토라하고 불러보았습니다. 씩씩하게 저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 엄마의 부탁으로 감토리에게 물어볼 질문과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요.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합니다. 목소리는요,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목소리, 네, 또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벚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다른 동물들도 제법 보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요. 이제 벚나무들이 계속 이제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큰 사슴, 큰 사슴도 있는 것 같아요. 뿔 달린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쪽 멀리에, 네, 오두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래 오두막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 오두막은 아이들 오두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크고요.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몇 가지 궁금하시대 전해주신 질문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아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서운했던 적은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밤토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서운했다기보다는 궁금한 적은 있었어요. 왜지?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랬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날 만나러 보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가족인가? 아이가 이러고 있습니다. 가족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적당히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서운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라고 합니다. 음, 네, 아이는요, 아빠를 가족인가? 이렇게 네, 고개를 갸우뚱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서 감토리가 엄마 생각해서 혹시 무지개 다리로 떠나게 된 거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전 좀 더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파서. 네, 전 아파서 온 거예요. 라고 합니다. 서운하게 들리셨을까요? 엄마 힘들지 않게 해서 빨리 왔어요라는 대답을 혹시나 기다리셨을까요? 아이는요, 네, 엄마 옆에, 좀 더 오래 옆에 머물고 싶었다 합니다. 네, 아파서 온 거라 합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돌아올 계획은 하고 있어요. 라면서 살짝 웃어 보입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도 또 물어봤어요. 이미지를 받았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잠겨있는 이미지, 닫혀있는 이미지, 네,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네, 정보가 아직은, 네,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은 정보는 그렇습니다. 환생에 대한 것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엄마한테 서운했었던 것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감정적인 정보였거든요.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정보는요. 감정적인 거였어요. 제가 받은 느낌 그대로를 이제 적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기다림, 반가움, 흥분, 아쉬움, 다시 기다림, 다시 아쉬움. 네, 이런 정보였거든요. 이건요, 서운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요. 아쉬운 거하고 서운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운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실망했을 때, 뭔가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서운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아쉽다라는 건 조금만 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밤터리는 엄마에게서 서운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게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좀 이런 것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뭐 이런 아쉬움이라는 게 있죠. 엄마에게 실망을 느껴서 서운했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만약에 다시 또 해야 된다면, 엄마에게 어떤 아쉬운 것들이 있었니? 라는 질문을 하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은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엄마는 보러 오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엄마가 어쩔 땐 제가 온 것을 알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가고 있어요. 엄마가 찾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찾는 나는, 네, 엄마가 찾는 나는 유일하기에 난 그곳에 있어요. 여전히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길 바라니?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저에게 척척 내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저의 눈에는 엄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분이었어요. 온 세상은 엄마의 아래에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에겐 항상 엄마는 최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하려 하면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를
우러러보고 있다거나 뭐 능력자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지내길 바라는지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어요. 음. 마지막 여행을 다녀와서 혹시 무지개 다리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버텨준 것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엄마와 좀 더 곁에 있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이번만, 네, 이번만 더. 이런 식으로요.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유골함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라는 질문을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질문이 엄마에게 답을 내려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토리가 주는 질문을요,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엄마의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집에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요, 되게 답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엄마의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나는 엄마 집에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네, 이 질문이 엄마에게 네, 답을 내려줄 거라 합니다. 엄마의 가슴에 있나요? 아이가? 그러면 이 유골함은 어떤 건가요? 엄마가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아이가 나는 엄마 집에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면 네, 그 유골함이겠죠? 이 의미를 잘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밤토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함께 하면서 행복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밤토리와 함께 하면서 행복하셨을까요? 전 정말 부족한 거 없이 행복했어요. 라고 합니다. 제가 아픈 동안은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와 놀아주지 못해서. 제가 일어나길 바라는 걸 알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라고 합니다. 꼭 일어나고 싶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꼭, 엄마에게, 엄마가 이제 전해달라고 요청하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들어줘. 밤토리가 아플 때 엄마가 힘들다고 울어서 엄마가 미안했다 하셔.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줘서 미안했고, 밤토리는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 딸로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엄마가 전해달랬어.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밤토리의 대답은요, 힘겨움에 엄마를 더 마음 아프게 해서 저도 놀랬어요. 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에게도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엄마와 약속했던 것처럼 엄마 꿈에 자주 와주길 바란다고, 엄마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꼭 환생해서 엄마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셔. 늦어도 괜찮다고. 네, 엄마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저는 기다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서두를 겁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밤토리하고 교감을 마치었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도 사실 또 듣다 보면은 뭐 굉장히 짧아요. 많이 아쉽고요. 제가 밤트리와 교감하면서 느낀 건요. 의외로 예,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저에게 질문을 오히려 되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네, 숫자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에게 오히려 질문을 다시 예, 되돌려주는 경우는요. 좀 똑똑하다. 아이 말이 진짜 똑똑하다라는 느낌 들고요. 어, 환생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엄마에게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교감을 하기 전이라도 나는 아이들은 환생을 한다라는 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교감을 나눌 때는 환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또는 아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생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물어보면서도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환생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가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수가 돼요. 아이가 환생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거나 계획을 했어도 저에게 전화 줄 만큼의 계획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은 것이니까요. 서운해하거나 속상해 하실 일 전혀 없어요. 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고. 네, 그러실 일은 아닙니다. 다음에 교감할 때는 분명히 다른 어떤 정보를 네, 받게 되실 거예요. 또 그때 못 받으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이든 저는 분명히 아이가 준비가 되면 정보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 여유를 좀 가지고요. 네, 충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기다린다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둘러서 올 거예요. 네, 한번 계획이 잡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